당신은 왜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정말로 변하겠다고 맹세했는데도 왜 그게 지켜지지 않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을 때 오히려 스스로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는 당신의 의지력 부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무시하고 있었던 어떤 것, 바로 그림자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의 꿈을 방해하는 또 다른 자아가 존재하며 그것이 당신도 모르게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바로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걸 멈추는 데 있다면요. 오늘 당신은 칼 융 중 이 내면의 혼돈을 어떻게 명확함으로 바꾸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당신의 삶이 왜 지금 이 지점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요즘 개인적인 변화에 대한 말들이 늘 비슷하다는 걸 느낀 적 있나요? 루틴을 정리해라, 더 일찍 일어나라,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어라. 이 5가지 습관을 따르면 인생이 바뀐다. 하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겉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혼란을 통제하려는 시도일 뿐, 실제로 당신의 삶을 방해하는 혼돈은 보이지 않는 곳, 바로 당신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가장 비싼 플래너를 쓰고 가장 유명한 코치를 따라하고 21일 챌린지를 완벽하게 끝냈다 해도 만약 당신이 자신의 상처, 트라우마, 두려움, 불안과 마주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불안정한 땅 위에 화장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즉, 이해하지 못한 채 통제하려는 것, 감정적으로 숨겨두었던 것은 계속해서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단지 다른 모습으로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불편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나를 뒤로 끌어당기고 있는가? 왜 나는 외적인 변화를 그렇게 많이 시도했는데도 여전히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 해답은 융의 강력한 개념인 그림자에 있습니다. 그림자란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억압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무의식 속에 밀어넣은 충동, 감정, 욕망, 성격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당신의 관계, 선택, 프로젝트, 자존감까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벼랑간 터져나오는 분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찾아오는 미루기,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일 때 찾아오는 마비되는 불안감, 이 모든 것이 그림자의 작용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과도한 짜증이나 판단이 생긴다면 멈추고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종종 그 사람은 당신이 자신에게 허락하지 못한 어떤 부분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당신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비추고, 게으른 사람은 당신이 억눌러온 휴식의 욕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타인은 당신이 가장 거부하는 자아의 일부를 반영하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림자 속에 있는 것이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윤근 이것을 그림자 속의 금이라고 불렀습니다. 두려움, 수치심 혹은 사회에 맞추기 위해 숨겨온 재능, 잠재력, 힘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스스로를 지나치게 이성적인 사람이라 여겨 직관을 억눌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반항적인 성격이라 여겨 규칙과 훈련의 가치를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언제나 착한 사람으로 살아오며 경계를 세우는 능력을 억압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본질적인 일부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절반만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진짜 자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중요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순간에 갑자기 멈춘 적이 있나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실수 없이 잘 해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 통제할 수 없는 느낌,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도
의지력 부족도 아닙니다. 바로 그림자가 작용하는 순간입니다. 그림자는 영화 속 악당처럼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미묘하지만 파괴적인 방식으로 스며듭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당신을 주저하게 만드는 만성적인 미루기 습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시작조차 못하게 만드는 완벽주의, 모든 것이 잘 될 듯한 찰나에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 모두 그림자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운명처럼 작용한다. 이는 곧 당신을 움직이는 힘을 의식하지 못하는 한 인생이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란 뜻입니다. 당신은 상사, 배우자, 정부, 교통시장을 탓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삶을 좌우하는 것은 억눌리고 부정되며 잊혀진 당신 안의 부분들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알지 못하는 내면의 힘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년간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도시를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어도 내면의 갈등은 그대로 가져가기에 문제는 새로운 얼굴을 쓰고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시급합니다. 억눌린 내면을 바라보지 않는 한 그것들은 계속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기회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중도에 포기하게 만들며 결국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두려움 속에 살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림자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오래 외면할수록 그 대가는 감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더 커집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운명이 아닙니다. 영원히 안고 가야 할 결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인식되고 통합되고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윤기 말한 진정한 변화의 길, 통합의 여정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병처럼 제거하거나 이겨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를 인정하고 그 기능을 이해하며 건강한 방식으로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고 내면의 다양한 부분들과 협상하는 일입니다. 윤은 이것을 심리 내전의 종식기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매일 겪는 수많은 내적 갈등을 떠올려 보세요. 쉬고 싶은 부분과 생산하고 싶은 부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부분과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 큰 꿈을 꾸는 부분과 실패가 두려운 부분. 그림자의 통합은 이 모든 자아들을 한 테이블에 앉히고 서로 대화하도록 중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외교입니다. 이 통합이 시작되면 그 효과는 깊고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드디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멈출 수 있다는 느낌. 그 다음은 명확성입니다.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던 반복적인 패턴들이 이제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조적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억눌렀던 자아를 통제하는 데 쓰였던 생명력이 이제는 창조하고 만들고 더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데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이미지를 상상함으로써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깨어난다. 즉,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림자를 더 많이 인식할수록 그것은 당신을 덜 통제하게 됩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일도 줄어들고 파괴적인 반복도 멈추며 당신은 점점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융의 가장 급진적인 제안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당신이 외면해온 자아의 일부분과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은 그림자의 힘과 그것이 어떻게 조용히 당신의 삶을 방해해 왔는지를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이 지식을 실천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윤은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나 이 조용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강력한 도구들을 개발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극도의 용기와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그 첫 번째 도구가 바로 그림자 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루를 기록하는 일기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를 깊이 탐구하기 위한 안전한 공간입니다.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마다 분노, 질투, 수치심, 원망, 그것을 기록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누가 관련되었나요? 당신의 몸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자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나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판단하기 위해 쓰지 마세요. 마치 과학자가 흥미로운 현상을 관찰하듯 객관적으로 쓰세요. 목표는 반가소의 트리거를 파악하고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하며 점차 보이지 않던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복되는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 반복의 뿌리가 당신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도구는 투사 관찰입니다. 누군가에게 과도한 짜증이나 강한 판단이 들 때마다 멈추고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저 사람의 어떤 점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그리고 이와 비슷한 무언가가 내 안에도 존재하는가? 지나치게 과시하는 사람은 당신이 억눌러온 허영심을 비추는 것일 수 있습니다.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은 당신이 억눌러온 예민함이나 감수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은 종종 우리 자신이 부정하고 있는 모습의 거울입니다. 이것을 자각하기 시작하면 마치 마법처럼 변화가 시작됩니다. 무의식적인 반응이 줄어들고 의식적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꿈 역시 자아인식의 풍부한 원천입니다. 융에게 있어 꿈은 무의식의 언어였습니다. 의식이 잠든 동안에도 당신의 정신은 활동을 멈추지 않으며 상징적인 메시지를 통해 내면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꿈일기를 쓰는 것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매우 강력한 자기 탐색 도구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기억나는 꿈의 단편들을 모두 적어보세요. 이미지, 느낌, 감정, 색깔, 들었던 말들까지. 처음부터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꿈은 점점 더 선명하고 구조화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무의식이 마침내 당신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종 간과되는 도구가 있습니다. 내적 대화. 불편한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그것과 대화해보세요. 당신의 분노가 바로 앞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며 묻는 겁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니? 무엇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싶은 거니? 내가 너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귀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방식은 두려움, 허영심, 슬픔 등 다른 감정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은 역할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억압될 때만 파괴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의 채널을 열면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는 삶에서 벗어나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더 이상 감정 폭발의 인질이 아닌 의도적이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으로부터 인생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이 변화는 조용히, 천천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힘과 진정성을 가지고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며 당신 삶의 어떤 상황이 떠올랐다면 지금 이 순간 댓글로 남겨보세요. 당신이 반복하는 그 패턴은 무엇인가요? 그 인식이, 그 고백이, 그 첫 문장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을 바라보는 여정을 시작하면 흥미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림자 일기를 쓰고 스스로를 깊이 관찰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마주하기 시작하면 변화는 단지 당신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도 그 변화에 반응하는 듯 느껴집니다. 융은 이것을 동시성 (synchronicity이라) 불렀습니다. 동시성은 마법도 미신도 아닙니다. 겉보기에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사건이 너무도 의미 있게 연결되어 마치 당신을 위한 메시지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인생의 변화를 고민하고 있을 때 우연히 누군가가 꼭 필요한 말을 해주거나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일 때 마침 어떤 초대 전화 혹은 문장에서 당신의 고통을 정확히 건드리는 메시지를 받는 것처럼요. 융은 이러한 의미 있는 우연들이 무의식, 나아가 집단 무의식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아와 멀어져 자동적인 패턴 속에서 살고 있고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고 있을 때 이런 메시지들은 쉽게 지나쳐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면의 진실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민감해지고 더 깨어있고 더 주에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러한 동시성은 점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사례를 상상해 보세요. 오랫동안 창의적인 자아를 억누르며 부모가 안정적이라고 여긴 직업을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점점 답답하고 길을 잃은 듯한 느낌, 목적 없는 삶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관과 다시 연결되기로 결심하고 단순한 즐거움으로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 주, 오래 연락이 없던 친구가 전화해 예술 프로젝트에 함께하자고 제안합니다. 며칠 뒤 서랍에 방치되어 있던 책 한 권, 소명에 관한 책, 이 우연히 눈에 띕니다. 이 사건들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깊은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무의식이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 그 길이 맞아. 이러한 경험들은 상징적인 확인의 역할을 합니다. 무조건 따라야 할 신호가 아니라 더 깊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듣기 시작할 때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정신이 재정렬되면 삶도 그에 따라 재정렬됩니다. 이제 우리는 융의 진정한 제안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개성화, individuation의 여정입니다. 이는 융이 말한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을 뜻합니다. 타인이 기대하는 내가 아닌, 사회가 받아주기 위해 연기했던 내가 아닌, 그림자와 빛, 모순과 깊이를 모두 지닌 온전한 인간. 개성화란 어릴 적부터 써온 사회적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외부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고 그 존재를 존엄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생산적인 존재만도, 순한 사람만도, 이성적인 존재만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의 내면, 세계 전체이며 그 절반만 살아가는 것은 그 무한한 가능성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통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결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더 이상 가면을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를 숨기고 변명하고 통제하느라 소모되던 정신적 에너지가 해방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창조하고 온전하게 사랑하고 분명하게 선택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개성화는 해방입니다. 즉각적이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깊고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면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은 결코 진짜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단지 자신에게서 멀어져 있었던 것뿐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것이 변화를 여는 첫 번째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 단 한 줄의 문장이 사람을 다시 자기 자신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 조용한 자각의 여정을 복잡한 이론 없이, 거창한 외부 변화 없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방법은 단순하지만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공책 하나를 꺼내세요. 예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검열 없이 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중 당신이 짜증을 냈던 순간, 누군가를 판단했던 순간, 부끄러움, 두려움, 불안을 느낀 순간을 적어보세요.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해명하려 하지 말고 그냥 기록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몸에서 어떤 감각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 경험은 내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 연습을 매일 반복한다면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그것은 당신 무의식을 비추는 렌즈이며 당신 안에 잊혀진 부분을 비추기 시작하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 당신은 스스로에게 귀 기울일 준비를 하세요. 침대 옆에 노트를 두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억나는 꿈의 조각을 적어보세요. 아무리 의미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단지 어떤 느낌일 뿐이어도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점점 더 많은 패턴, 은유, 상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외부의 조언보다 당신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며 관찰해 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지나치게 통제하려 하고 있나요? 어디에 완벽함을 요구하고 어디서 인정받으려 하며 모든 것이 내 방식대로 흘러가야 한다고 집착하고 있나요? 우리가 통제하려는 대상은 종종 우리가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내면의 진실이 드러나는 첫걸음입니다. 진짜 변화는 인스타 스토리나 감성적인 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것은 당신과 당신의 영혼 사이에 맺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조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한 것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더 이상 역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진실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하지만 반드시 시작하세요. 오늘. 만약 더 깊이 있는 자기 탐색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윤근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그 다음은 오롯이 당신과 당신 자신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매 영상마다 당신의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모든 여정은 완벽해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결함을 없애거나 감정을 통제하거나 갈등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해질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아플 때조차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순을 받아들이고 거부했던 자아를 통합하며 진짜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가면 없이, 영이 없이, 두려움 없이. 세상은 더 많은 잘 보이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맞춰 사는 사람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가장 진실된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숨겨온 그 모습, 이해받지 못할까봐 감춰온 그 자아. 그 자아는 지금도 당신 안에서 자리를, 허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단지 기능하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